교재 다 꺼내고, 교재 있죠? 이 분필은 물체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체죠?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재료. 그 재료를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 그 재료를 갖다가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원자. 자, 이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안녕 원자. 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고요. 얘를 부신다는 건 전자를 뜯어내거나 하는 게 뜯어내는 건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데 이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잘 봐. 이게 플러스 3 써있죠? 방금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그 순서 있잖아. 그 순서가 원자 번호 순서야. 1번, 2번 원자 번호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1번이 원자 번호 1번이 수소입니다. 원자 번호 2번은 헬륨이고요. 원자 번호 3번 뭘까요? 리튬. 4번은 베릴륨. 그 다음에 5번이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쓴 다음에 위에다 헬륨 얹어주면 됩니다. 원자 번호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 이제 외우면 돼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줄 건데 오늘 한 2가지 정도 방법을 소개해 줄 거예요. 다 쓴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8번 이 번호를 붙여주면 되고요. 이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한다?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 원자 번호 18번이 뭐니? 아르곤이요. 원자 번호 20번이 뭐니? 칼슘이요.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중2 과정에서는 꼭 이걸 순서대로 외워라 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아예 순서대로 외워버리는 게 깔끔합니다. 더 편리해요. 어차피 외워야 돼. 외워놓으면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암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규칙대로 암기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순서를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원소를 표현한 표, 주기율표라고 불러줘요. 원소 주기율표. 요 번호를 무슨 번호로 한다? 이 번호를 원자의 번호, 원자 번호라고 불러줍니다. 자, 규칙 얘기할게. 원자 번호는 뭘 갖다 매기는 거냐면 가운데 있는 녀석을 원자의 핵이라고 해요. 원자의 핵이 플러스 3이면 원자 번호 3번인 거예요. 원자 핵이 플러스 1이면 원자 번호 1번인 겁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을 가지고 원자의 번호를 정한 거야. 원자의 번호. 자, 원자 핵이 플러스 3이다. 아니면 3번. 원자 번호 3번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럼 누구겠어? 리튬입니다. 딱 이 그림만 보고도 얘가 리튬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돼요. 3번이네. 자, 두 번째 원자의 특징입니다.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여야 합니다. 봐봐. 쌤도 결국은 원자들로 되어 있죠. 맞아요? 쌤은 전기를 띠고 있나요? 네. 내가? 물론 이 안에선 전기 신호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맞지만 쌤을 만지면 막 전기 통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날 사랑하지 않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그만할게. 아무튼 그래서 전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원자가 전기를 안 띠고 있어서 그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나도 전기를 안 띠는 거야. 정리하면 원자는 항상 무엇이다? 중성이어야 돼. 중성이 뭐야? 전기를 안 띠는 거지. 근데 원자 번호 3번 이 자식은 가운데 플러스가 있잖아. 3개나. 근데 이를 중성으로 만들려면 모두 3개가 있어야 한다. 마이너스도 그래서 3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문제입니다. 리튬은 전자가 몇 개 있니? 3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왜 3개니? 그러면
바운드에 플러스가 3개 있어서 전자도 3개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봐봐. 규칙 있습니다. 원자 번호 1번은 플러스가 1이죠. 얘는 전자 몇 개 있어? 전자도 1개 있는 거야. 원자 번호가 뭘 의미한다? 정리해 줄게요. 원자 번호가 뭘 의미한다? 원자 핵의 전하량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슨 수이기도 하다? 전자의 개수이기도 한 겁니다. 전자가 몇 개인지도 알려주는 거야. 내가 원자 번호를 알면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 네온이 원자 번호 10번이야. 얘 네온은 전자 몇 개야? 10개라니까. 원자 번호가 10번이니까 이 원자 번호를 알면 전자가 몇 개인지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전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원자에게 전하량도 알 수 있고 전자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있다. 이게 원자입니다. 원자의 특징은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원자 번호에 따라서 전자가 몇 개인지 알면 되고요. 원자의 기본적인 성질이보다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원자가 무엇이다?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됐네. 그럼 분자는 됐다 쉬워요. 분자는 뭘까? 그 원자가 뭉쳐지면 분자가 되는 거야. 원자가 뭉쳐지면 분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분자 하나를 소환해 볼게요. 안녕 분자, 일로 와봐 분자. 너, 우리 잘 알고 있는 분자. 너, 일로 와, 너. 바로 얘입니다. 얘가 누굴까요? 물분자입니다. 물분자. 물원자라고 하지 않아. 물분자라고, 물분자. 얘는 왜 물분자라고 부르냐? 원자가 뭉쳐져 있잖아. 원자들이 뭉쳐지면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부릅니다. 원자가 뭉쳐진 걸 분자라고 한다. 문제. 원자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아니, 원자가 뭉쳐져야 분자니까 일반적으로 분자가 더 큰 개념인 거야. 분자가 더 뭉쳐진 거니까. 물분자는 어떻게 쓰냐면, 자, 한번 본 적 있을 겁니다. 물은 화학식으로 H2O라고 씁니다. 본 적 있나요? 네. 못 봤다면 지금 볼게요. 물은 H2O라고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소라는 원자 2마리랑 산소라는 원자 1마리로 되어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1은 생략이 가능하거든. 그럼 둘 중에서 빨간색과 하얀색 중에 누가 산소야? 얘가 산소인 거야. 산소 1마리랑 수소가 2마리죠. 요 자식과 요 자식이 수소인 겁니다. 그래서 H2O라고 쓰는 거야. 문제입니다. 물분자 1개는 얘죠. 물분자 1개는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습니까? 2개요. 왜 2개야? 3개요. 3개의 원자로 되어 있죠. 물분자 1개는 총 3개의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분자 1개 속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수소 원자는 2개 들어있죠. 물분자 1개 속에는 산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1개 들어있죠. 라고 말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물분자 1개 속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었고 산소 원자가 몇 개 들었는지를 그림을 보고서 알 수도 있어야 될 뿐더러 화학식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얘 봐봐. 물분자 1개 속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습니까? 2개요. 산소 원자 몇 개 있습니까? 1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화학식이라 그래요. 분자를 표현하는 화학식이다라고 불러요. 화학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분자. 아, 이게 생긴 게 분자구나.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는 게 물분자입니다. 또 다른 분자도 소개해 줄게요. 또 다른 분자들. 산소 분자입니다. 안녕 산소 분자.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2개가 만난 게 산소 분자다. 그래서 산소 분자를 우리가 O2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 제목을 봐봐요. 교재 제목이 O2죠. 우리가 숨 쉴 때 꼭 필요한 게 O2잖아. 우리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게 O2라는 뜻으로 O2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죠? 뇌피셜이야. 뇌피셜인데 O2라는 교재가 중등과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재죠.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O2.
산소에서 따온 말이야. 산소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산소는 O2가 산소의 분자식입니다. 분자를 표현하는 식. 또 볼까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산소 2개하고 수소 2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H2O2라고 씁니다. 봐봐. 앞에서 물을 H2O라고 썼죠. 그쵸? 뒤에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배울 건데 써볼게. 이산화탄소라는 분자는 이렇게 씁니다. CO2라고 써요. 자, 규칙 알려줄게.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 뒤에서부터 읽는 거야. 보여? 산소, 탄소죠. 소로 끝나면 소를 화자로 바꾸는 거야. 이산화탄소.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해돼요? 원래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럼 얘도 읽어봐. 산소수소죠. 산화수소라고 읽어주어야 합니다. 원래는. 근데 관용적으로 산화수소를 뭐라고 한다? 물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냥 관용적으로. 그 얘는 봐봐. 산화수소지 똑같이. 근데 산소가 하나 더 있지. 잘 들어. 산소가 하나 더 과하게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과산화수소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암기하면 돼.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H2O2가 과산화수소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 원자 2개와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는 게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 어디다 쓰? 맞아, 그거. 소독입니다. 소독할 때 우리 막 상처 나면 막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부글부글 해서 막 소독할 때 쓰는 과산화수소예요. 약국 가면 팝니다. 과산화수소 약국 가면 팔아요. 이걸 과산화수소라고 불러줍니다. 자, 또 볼까요? 또 뭐가 있나? 오른쪽에 하나 더 있죠?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염화수소도 있고요. 자, 암모니아는 화장실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예요. 암모니아. 막 찌린내 같은 거 있죠? 암모니아 냄새인데 암모니아 화학식이 되게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암기하기도 합니다. 농협에 가면 암문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진짜예요? 그게 다 암문이야. 아니잖아요. 그게 다 암문이야. 농협은 암문이 하나예요. 하나야? NH1인가? 암문이야. 농협 은행은 대부분 암문이 한 개입니다. 농협에 암문이야. 농협에 세 개의 암문이야. 이렇게 외우는 방법 중입니다. 암모니아. 이제 이해했어? 분점인가 봐. 큰 곳이야. 엄청 큰 곳이야. 그래서 암모니아 화학식이 어려우니까 농협의 세계 암모니아라고 암기하는 법이 있어요. 염화수소가 그 유명한 HCl, 염소수나 염화수소라고 읽어줍니다. 이거를 물에다가 녹인 걸 이렇게 부릅니다. 뭘까요? 염수 아니고요. 아니고요. 수돗물. 아니고요. 염물. 염무 맞아요. 염무 맞아. 염산. 정답. 아이스. 염산이에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걸 염산이라 그래요. 염산 먹어봤나요? 네.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위. 위액 속에 염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산성물질이라서 우리가 마시면 큰일 납니다. 식도부터 다 녹아버립니다. 큰일 나요. 염산이 바로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물에 녹인 건데 HCl에서 조그만 게 H고요. 큰 게 Cl입니다. 그래서 HCl이 됩니다. Cl 여기 들었죠? Cl 몇 번? 여기 원자번호 17번이 Cl인 거야. Cl. 염소입니다. Cl은 염소야? 뭐 생각해? 나랑 같은 생각하나? 네? Cl은 염소라고. 네. 네. 그래요? 응. 염소 가수요? 염소야. 걔 염소야. 네. 근데요? 가수 아니야. 네. 염소. 걔 목소리 원래 네. 그 합성해갖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만든 거야. 2NE1 멤버죠. CL. 맞나요? 몰라요. 염소야. 인간이 아니야. 어? 인간이 아니야. 염소야. CL은 진짜요? 염소입니다.
됐죠? CL은 염소.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거랑 어떻게든 매치시켜서 암기하는 게 과학적인 방법인 거야. 그러다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암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알겠죠? 아, 재밌다. 자, 그래서 분자는 뭐다?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을 분자라고 불러주고요.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가 화학 시간에 들어있겠죠. 자, 봐봐. 이 물과 과산화수를 잠깐 예를 들게요.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도 과산화수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도 수소하고 산소죠. 둘 다. 수소하고 산소가 2대1로 결합되면 물이고요. 수소하고 산소가 2대2로 결합하면 과산화수소죠. 원자의 종류가 같을지라도 결합하는 비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원자가 딱 2개만 있더라도 얘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분자의 종류는 굉장히 많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20개의 원자를 소개받았잖아. 20개의 원자만 있어도 우리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수십만, 수천만 가지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NA하고 염소, 그죠? 염소는 CL이야. NA하고 CL이 만났어. 뭐가 만들어질까요? 소금입니다. 얘랑 만나면 소금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랑 만나면 뭐가 돼요? 방금 말한 염산이 돼요, 염산. 그래서 얘가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배운 20가지 원소만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분자의 종류가 원자의 종류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원자는 몇 개 없지만 그걸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분자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수의 분자를 만들 수가 있겠네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거. 분자의 종류가 많냐, 원자의 종류가 많냐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분자가 많다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다. 자, 분자를 이제 분해시켜 볼게요. 이 물을 분해시켜 빡 뜯었어. 그 얘는 O하고 H하고 H니까 OH가 나오고 H 나오죠. 이게 물인가요? 아니야. 더 이상 물이 아니야. 자, 이 분자를 분해시켜서 다시 원자로 뜯어내면 이 물의 성질을 완전 잃어버립니다.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 얘기야. 분자가 원자로 다시 나누어지면은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분자가 되었을 때만 뭘 가진다? 고유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체크. 그래서 분자의 정의가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원자의 정의는 뭐였어? 원자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했는데 분자의 정의는 뭐야? 어떤 특별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뭉쳐져서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와, 넌 분자네 라고 불러주는 거야. 분자가 형성이 되려면 당연히 원자들이 결합해야지만 분자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4번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야. 같은 종류의 원소들로 되어 있더라도 결합하는 비율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맞춰볼까요? 이거 가려야지. 여기 원자 4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원자 보이나요? 얘는 플러스가 1이네요. 원자번호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원자번호 1번 수소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플러스 하나 있고 전자도 하나 있겠죠.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니까. 이런 원자는 몇 번이야? 3번이잖아. 써있잖아. 3번. 리튬이죠. 리튬 3번이라는 걸 외워줘야,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원자는 몇 번이야? 6번이죠. 6번 누구야? C. 탄소입니다.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 됩니다.
그럼 몇 번이야? 8번. 누구죠? 옥시전. 산소입니다. 8번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들을 외워 놓아야 이 그림을 딱 보고서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원자 번호를 암기하는 법을 알려주도록 할 텐데, 어디 보자. 잠깐 쉬었다 했다 하고 지금은 원자의 나머지 특징들을 좀 마저 정리할게요. 자, 원자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우리 봤듯이 얘가 수소였고요. 그다음에 리튬이었고요. 탄소, 산소였죠. 우리 잘 찾아냈습니다. 그 원자들을 모형으로 그려낸 거고요. 자, 원자의 특징 볼게요. 원자는 원자마다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죠. 원자번호 1번이라면 원자핵 전하량 1, 전자도 1. 원자번호 2번이라면 원자핵의 전하량 2, 전자도 2개.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쌤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원자는 중성이라서 플러스 원자핵의 전하량과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 조그맣니다. 그죠? 물질의 기본 성분이니까 엄청 작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 이렇게 정도를 한 줄로 늘어 놓아야 1cm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되게 작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에 비해 매우 작다. 뭔 소리냐면 이 원자 하나를 봐봐. 이 원자 하나를 원자의 크기를 운동장이라고 축구장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축구장 한가운데 골프공 하나가 틱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요 녀석이야. 얘가 골프공 하나입니다. 원자가 이만한데 그 안에 골프공 하나가 틱 놓여져 있는 게 그게 원자핵이야. 나머진 다 빈 공간이야. 다 빈 공간이고 그 빈 공간에 전자가 가끔씩 돌아다니고 있는 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이 웃긴 게 그래서 원자는 그러면 대부분 다 빈 공간이에요. 그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나도 역시 대부분 다 빈 공간이에요. 우리 앤트맨과 와스프라는 영화 알죠? 거기서 뭐 특별한 장치를 도입을 하면 사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바로 원자 자체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빈 공간의 크기를 좀 줄이면 축소가 가능한 거야. 원자 자체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축소가 되는 거고 빈 공간의 크기를 키우면요. 확대가 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거야. 원자의 크기를 줄이고 늘리는 그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면 양자역학이라는 영역이야. 그래서 우리 영화상에서 양자역학이란 말을 막 써요. 뭔 소린가 했더니 그 원자를 다루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앤트맨과 와스프라는 영화가 돼요. 자, 그래서 체크. 원자 내부는 대부분 무엇이다? 빈 공간이다. 원자 자체가 매우 빈 공간, 대부분 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배우면 원자가 뭔지, 분자가 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사과가 하나 있어, 사과가. 그려볼까? 너 잠깐 들어가 있어봐. 여기 사과가 하나 있는데 사과를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오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원자라고 하죠. 사과는 원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는 거 맞나요? 맞죠? 입자설입니다. 이게 맞아. 우린 진리를 먼저 배울게. 입자로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입자로 되어 있어. 근데 옛날에 누구지? 누구죠? 사람 이름 나오는데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딴 사람이지. 그 사람 누구지? 이따 얘기해줄게. 아르키메데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야. 이름 비슷해가지고 그죠? 힘들게 하네. 그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봐봐. 사과를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쪼개면 더 이상 안 보이게 될 거 아니야. 원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안 보이게 될 때까지 쪼개면 뭐라고 생각했냐? 야, 사과를 다 쪼갰더니 공기로 변했어. 사과는 결국 공기야. 어? 사람들이 공기만 먹어서. 이렇게 세상을 이해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연속설이야. 연속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얘를 막 잘게 쪼개면 공기가 되고 공기를 막 모으면 또 사과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연속설 학자들이야. 그래서 연속설에 의하면 그래서 봐봐. 연속설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게. 연속설에 의하면 콩 10ml랑 조 10ml를 섞으면 콩 10ml하고 조 10ml, 조 알죠?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 콩은 큰 거고. 섞으면 얘네들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20ml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연속, 다 이게 그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연속설이야. 근데 실제로는 어때? 실제로는. 콩 10ml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콩. 이게 10ml야. 여기다가 조를 10ml를 넣으면은 조 10ml가 이 정도 되겠죠. 이걸 집어넣으면은 여기 사이사이 들어가서 조가 이 정도로 쌓이게 되고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전체 12ml밖에 안 나옵니다. 뭔 소리야? 중간에 빈 공간들이 있다는 거지. 콩은 입자잖아. 콩은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도 존재하는 거야. 자, 정리하면 콩 10ml하고 조 10ml를 섞었더니 이게 실제로는 12ml밖에 안 나와. 뭐가 맞다는 증거야? 입자설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물질은 입자로 돼 있어. 그래서 중간에 빈 공간이 있고 그 빈 공간 사이사이로 뭔가 들어가서 부피가 작아질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연속설 너네들이 맞다면 콩 10ml가 다 연속되어 있고 조 10ml가 다 연속되어 있으니까 둘을 섞으면 총 20ml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연속설이야. 조금 더 정리하면 이래요. 좀 정리하면 연속설은 뭘 인정하지 않아?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진공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입자설은 뭘 인정한다? 빈 공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약간 철학적인 내용인데 그런 걸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내용이에요. 우리는 뭐가 맞다는 거 말면 돼? 입자설이 맞아. 입자설이 맞기 때문에 얘를 구성하는 입자가 원자이고 원자들이 조합돼서 분자라는 또 다른 입자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입자들로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반대파도 있었다 옛날에. 하지만 얘네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지금은 퇴출당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요 녀석 봐봐. 헬륨이죠. 헬륨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 헬륨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풍선. 목소리 변조. 목소리 변조. 맞아요. 헬륨은 자연계에, 자, 봐봐. 산소는 혼자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고 O2라 그래서 O와 O가 결합해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헬륨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 자기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산소하고 헬륨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해 줄게. 산소는 혼자 있을 때는 너무 불안해. 그래서 불안하니까 또 다른 산소랑 결합해서 안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O2로 존재해야 되는데 헬륨은 자체로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헬륨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먹어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냥 목소리만 좀 변해. 헬륨이 너무 가벼워서 내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귀로 빠르게 들어가니까 음이 높게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것 뿐이야. 헬륨이 그렇게 만든 거야. 헬륨이 가볍기 때문에. 중요한 건 헬륨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산소 원자는 불안정해서 산소 원자를 내가 만약에 먹는다. 나 죽어버립니다. 산소가 결합된 분자는 먹어도 괜찮지만 원자는 먹으면 죽어요. 산소 원자 하나만 있을 때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맞아, 활성산소.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면 안 좋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저 원자 상태의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불러줘요.
얘는 분자 상태. 다시 말해서 봐봐. 우리 아까 분자를 뭐라 그랬어? 원자들이 결합한 걸 분자라고 했잖아. 하지만 헬륨은 어때요? 결합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죠. 즉 원자 혼자서도 분자처럼 활동하는 애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헬륨과 같은 라인에 있는 전부 다 헬륨, 네온, 아르곤들이 전부 다 혼자서도 잘 해 나가는 녀석들. 혼자서도 분자처럼 원자 혼자서도 분자처럼 잘 살아가는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곁가지 6번에 적혀 있어요. 여기 나 있죠? 곁가지 6번에 원자 한 개 어디 갔어?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도 있어 라고 소개하고 있잖아. 이 얘기한 거야. 원자 한 개로 구성된 분자도 있어. 그죠? 시험 문제입니다. 분자는 원자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맞죠?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모든 분자는 원자들이 조합되어야만 합니다. 아니죠. 모든 원자가 아니라, 모든 분자가 아니라 일부 분자들, 이 분자들은 원자 혼자서도 분자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예외적인 것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 했어요. 오케이. 개념 쏙쏙 문제 풀고 잠깐 쉽시다. 후다닥 풀어보자.